황소와 도깨비. 어떤 산골에 돌쇠라는 나무장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빈둥빈둥 놀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나무를 팔러 나갔어요. 돌쇠에게는 소중한 황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돌쇠가 땅을 팔아서 산 황소였어요. 황소가 긴 꼬리를 흔들며 나무찜을 잔뜩 쥐고 걸어가는 모습은 보기에도 훌륭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장에다가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반도 못 와서 날이 저물고 시작했습니다. 야단 났구나. 날은 춥고 길은 어둡고. 자, 어서 가자. 얼마쯤 오는데 벼랑간 숲속에서 고양이만한 새카만 놈이 깡충 뛰어나와 말했어요. 돌쇠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깜짝 놀란 돌쇠는 발을 멈추고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사람인지 원숭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얼굴에 기름한 팔다리를 가졌고 살결은 까뭇까뭇하고 귀는 우뚝 솟고 작은 꼬리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대체 너는 누구냐? 돌쇠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제 이름은 산오뚜기예요. 뭐? 산오뚜기? 그때 돌쇠는 책 속에서 본 도깨비 그림을 생각해냈어요. 거짓말 마라, 요놈아. 너 도깨비 새끼지?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산오뚜기라고도 해요. 하하하하. 역시 도깨비 새끼였구나. 그런데 살려달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새끼 도깨비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새끼 도깨비가 근처로 놀러 왔다가 동네 사냥개한테 꼬리를 물리고 말았어요. 꼬리가 반 동강으로 뚝 잘려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주를 못 피우게 되었습니다. 재주를 피울 수 없으니 집에도 갈 수 없고 날씨까지 추워 꼬리가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숲속에 갇혀 있다가 마침 돌쇠를 보고 살려달라고 뛰쳐나온 것입니다. 도깨비는 추위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돌쇠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도깨비 새끼지만 가엾은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살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마.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냐? 이 황소 뱃속에 들어가 딱 2달 동안만 살게 해주십시오. 2달만 지나면 상처가 나을 거예요. 그 대신 황소를 10배나 더 힘세게 해드릴게요. 돌쇠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거절하면 새끼 도깨비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나 꼭 2달 동안만이다. 새끼 도깨비는 좋아 벌벌 뛰면서 고맙다고 한 뒤 깡충 뛰어 황소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과연 새끼 도깨비가 말한 대로 돌쇠의 황소는 전보다 10배나 더 힘이 세졌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루 종일 걸었던 장터를 이틀 날부터는
아무리 장작을 많이 실어도 하루 3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떻게 해서 항소 힘이 세졌는지 부득부득 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팔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소는 제일이야. 돌쇠는 항소에게 더욱 맛있는 죽을 먹이고 딸랑딸랑 이려 하고 신이 나서 몰았습니다. 원래 게으름뱅이였지만 소를 모는데 재미가 나서 장작을 팔아 많은 돈을 모았답니다. 어느덧 2달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웬일인지 자꾸 소의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소의 커다란 배를 문질러주고 약도 써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분명 뱃속에 있는 도깨비의 장난일 거야 하고 어슴푸레 짐작을 했어요. 그냥 두자. 죽을 뻔한 것을 살려주었는데 설마 나쁜 짓이야 하겠나? 돌쇠는 약속 날짜인 4월이 되기만 기다렸습니다. 4월 초 하룻낮 첫 새벽입니다. 애안간에서 쿵쾅쿵쾅 야단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돌쇠는 맨발로 단숨에 애안간 앞같이 다름질 쳤습니다. 항소가 괴로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껑충껑충 뛰며 진땀을 잔뜩 흘리고 있었어요. 대체 이게 웬일이야? 돌쇠는 얼빠진 사람같이 그 자리에서 우뚝 섰습니다. 돌쇠 아저씨. 돌쇠는 어디서인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항소 입속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 길을 갖다 대었습니다. 돌쇠 아저씨 저예요. 저를 모르세요? 오, 새끼 도깨비로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났으니 얼른 나오너라. 큰일 났어요. 2달 동안 아저씨가 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더니 살이 아주 많이 쪘나 봐요. 억지로 나가려고 하니까 소가 아픈지 날뛰어요. 그럼 어떡하면 좋단 말이냐? 그거 참 야단났구나. 돌쇠는 소가 불쌍해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소가 하품을 하도록 해주세요. 입을 딱 벌리고 하품을 할 때 제가 얼른 뛰어나갈게요. 그러지 않으면 뱃가죽을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하품을 하게 할 테니 가만히 기다려라. 돌쇠는 대체 어떻게 해야 소가 하품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 옆구리도 찔러보고 콧구멍에다가 막대기도 꽂아보고 간질간질려도 보고 별의별 깨를 다 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는 하품을 할 기색은 보이지 않고 한두어 번 연거푸 재치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새끼 도깨비가 뱃속에서 자꾸 자라서 저절로 배가 터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어뜯겨 아까운 항소가 죽고 말 것입니다. 돌쇠는 생각도 못해 동네로 뛰어내려갔어요. 어떻게 하면 소가 하품을 하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돌쇠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한숨을 내쉬며 돌아왔어요.
돌쇠는 꼼짝 않고 애양간 앞에 꼬부리고 앉아서 항소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피곤해지면서 눈이 아프고 졸렸어요. 그러다가 돌쇠는 하품을 하였습니다. 그때입니다. 돌쇠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본 항소도 따라서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일치됐다. 버러지 항소 입으로 살이 통통해진 새끼 도깨비가 깡충 뛰어나왔습니다. 돌쇠 아저씨, 전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그 대답으로 항소를 지금보다 100배 더 힘세게 해드릴게요. 새끼 도깨비는 넙죽 절을 하더니 꼬리를 휘저으며 2번 제주를 넘었어요. 그러고는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돌쇠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돌쇠는 홀쭉해진 항소 배를 바라보고 하하하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튿날부터 항소는 예전보다 100배나 더 힘이 세져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돌쇠도 더욱 부지런해져서 이른 아침부터 소를 몰았어요. 도깨비 아니라 귀신아도 불쌍하거든. 살려줘야 하는 법이요. 이렇게 중얼거리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